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임쌤 이희상 대표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제 정보와 또 실전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다양한 투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에게 꼭 맞는 투자 방법, 투자 상품, 투자 지역들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기초를 좀 단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동산은 굉장히 큰 돈, 어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초를 정말 단단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게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 노후와 내 미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의 기초,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재미없지만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두신다고 하면 적어도 내 재산을 지키면서 이전보다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부를 이제 쌓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종류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다중주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리고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50대 전후에 이제 은퇴를 했거나 또 은퇴를 직면한 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인데요. 얼마를 더 버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재산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제 지키는 겁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가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그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초를 좀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제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제 위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처럼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시세 차익 투자는 이제 좀 예전 방식이죠.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지만 시세 차익을 낸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역,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제는 시세 차익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프레임, 투자 트렌드는 어떤 내가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기보다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해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형, 그 다음에 뭐 숙박형, 업무 근생, 기타,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기초를 좀 시작할 때는 주로 주택 위주로 많이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가, 수익형 부동산을 하면 이제 상가를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상가가 예전처럼 그렇게 투자 상품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가들한테는 이런 상가 투자를 통해서 또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이제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또 노후에 좀 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상가나 사무실이나 보다는 이런 이제 주택이 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거주해야 될 그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그다음에 입는 거, 그다음에 내가 잘 집, 이 의식주는 이제 필수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형 이제 수익형 부동산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게 이제 확실히 다져진 다음에 다른 이제 특수형 부동산들을 하나씩 이제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주거형 부동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중,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뭐 고시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특징이 있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 장단점과 이 특징이 개개인의 어떤 상황 또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 부동산이 어떤 사람한테는 좋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택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종류, 지금 제가 이제 주택의 아주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주택의 종류별로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을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이제 다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주택의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주택은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우리 크게 나뉩니다. 자, 공동주택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그 아파트가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보통 뭐 빌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건축법상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빌라는 다세대 주택이거나 아니면 연립주택 같은 게 이제 빌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이제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즉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하나의 이제 건물 내에 여러 세대들이 같이 이제 모여져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요즘 짓는 거 보면 1층은 주차장이고 위로 4개 층 정도, 4개 층을 짓죠. 그래서 2층, 3층, 4층, 5층. 근데 층별로 또 세대별로 주인이 다 다르죠.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세주택을 아파트처럼 한 채 한 채 분양이나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 공동주택이고요. 이 공동주택의 종류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독주택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단독주택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이 다가구주택이 있는데요. 이 다가구주택하고 이 다세대 주택은 외관이나 내부는 거의 똑같습니다. 또 이제 건축물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면적은 200평 이하여야 된다든가,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된다든가, 주차장 구성도 그렇고 거의 이제 흡사한데, 이 다가구주택은 이제 단독주택이고, 이 다세대 주택은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가구주택은 다세대 주택처럼 한 채 한 채 매매나 분양이 이제 안 되죠. 이 건물 전체를 하나를 통으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단독주택은 이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또 이제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준주택이라고 또 있습니다. 준주택. 자, 준주택이 뭐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건데요. 오피스텔이 이제 준주택입니다. 오피스텔. 또 뭐가 있죠? 네, 고시원. 고시원도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종류에 보면 단독, 공동,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거기에 단독에는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준주택에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주택의 종류가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것들 이제 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앞으로 제가 이거 이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